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사 지금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올해 2025년 첫날인데요. 예. 새해 첫날에도 여전히 밖에서 밤을 지새운 예. 분들이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지금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이제 유가족들이 여전히 좀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을 확인을 해봤더니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오전 8시부터 청사 내에 이제 분향소가 문을 열었는데 조문객들이 이제 청사 바깥쪽까지 예. 길게 좀 줄이 늘어서서 두 줄로 줄 설 정도로 좀 사람이 많이 왔다라는 거고요. 광주 전남의 이제 시도민들은 물론이고 일출을 보러 왔다가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분향소를 찾은 다른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도 있었고 봉사단체와 구호단체 회원들이라든지 뭐 사고 수습 당국의 관계자들까지도 차례를 기다려서 이 비극적인 참사의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그 조문객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20m 간격으로 이제 안내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을 정도로 예. 많은 시민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오늘 하루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쪽에서도 네. 30여 명의 이제 유가족들이 노란 패딩 점퍼를 입고 오늘 분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제 사고 수습의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기관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바에 네. 따르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은 예. 모두 이제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어쨌든 한시름 놓을 수는 있게 됐는데요. 시신이 또 인계가 돼서 무사히 또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행 기록 장치가 국내에서는 그걸 추출할 기술력이 없는 건가요? 어렵다면서요? 일단은 뭐 미국에 좀 보내기로 했다고 예. 합니다. 뭐 이게 이제 훼손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정밀 분석을 하려면 가능하면 이제 제작사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는 쪽이 좀 더 정확하지 예.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비행 자료 기록 장치, 그러니까 FDR 장비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예. 국토부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파손된 비행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국으로 이동해서 이제 분석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기록 장치를 분석해서 원인 규명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가볼까요? 네. 자, 공수처장이 어떤 윤석열 피의자의 체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거냐 이걸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을 할 것이다. 일단 기한은 1월 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기한 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언제가 될지를 정확하게 당장 공지하지는 않겠다라는 예. 걸로 보이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찰의 기동 타격대를 협조를 받아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정황까지 고려해서 예. 좀 대규모의 수사 체포 작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경호처에다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 이걸 방해하게 되면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점을 공문에다가 엄중하게 이제 경고를 해놨다라고 하고요.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케이트라든지 예. 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부터가 예. 이 불법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그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네.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네. 애초에 이제 먹히지 않을 얘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여러 개 표현했는데요. 네.
그런데 경호처가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어떤 예상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네. 그건 어떤 전망이나 예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그런 우려를 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영장이 떨어져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경호처가 왜 막을 이유도 없고요. 막을 법적 근거는 더욱더 없고요. 권한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댓글 의견 남겨주고 예. 계십니다만은 이번 이제 내란 사태 국면에서 특히 대통령 직위에 있는 내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공권력이 좀 무기력한가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해를 넘기고 있는 와중에도 네. 아직까지 그 사람이 이제 관저를 차지하고 대통령 대우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예.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현행범이고 생중계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를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체포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인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야간에 체포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현행범들에 대해서도 소위 예의를 지켜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었나. 예. 물론 뭐 그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특수계급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예.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 혹은 뭐 다른 피의자들 다른 현행범들하고 어째서 다른 기준이 예. 적용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떤 혐의보다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형벌을 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한 범죄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떤 감안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주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남태령에서 이제 가로막혔었던 농민투쟁단의 이제 트랙터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경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깨고 농민들을 끄집어내는 장면들을 또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이 예. 많았는데 왜 농민들에 대해서는 혹은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예. 당장 체포가 가능한데 유독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그렇습니다. 취하지 못하는가 예. 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네. 경호처가 사용하던 어떤 법적 논리 자체를 법원이 아예 어떤 원천 봉쇄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오늘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별도의 문구를 적시를 했다라고 예.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영장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예. 이런 취지의 문구가 이제 적혀 있다는 건데 그동안의 대통령 경호처가 뭐 공수처나 혹은 검찰 쪽에서 시도했었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던 근거가 예. 바로 이 형사법 110조와 111조였습니다. 형사법 110조 같은 경우는 군사상의 비밀 그리고 111조 같은 경우는 공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예.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는 지난 박근혜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형사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하고 예. 뭐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협조를 하는 예. 일부 문건에 대해서만 뭐 제출을 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예. 이번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협조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애초에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긴 해요. 뭐 법조계의 이제 공통된 인식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색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집 안이라든지 뭐 다른 건조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침입해서 들어가야지만 해당 그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 당연히 그게 이제 따라오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서 이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하면 예. 애초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경호처의 어떤 핑계 내지는 저항을 더 강력하게 좀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예.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경호처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라도 막으면. 근데 막을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호처가 왜 막겠습니까? 그걸 그 어떤 그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되는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내란 사태 국면에서 연일
좀 믿기 힘든 반응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는 일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예. 부분인 건데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에는 우선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예. 강조를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예.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경호의 목적인데 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같은 경우는 뭐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침해하는 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런 어떤 핑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막게 되면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예.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행동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게다가 무기를 소유한 채로 이런 무력을 행동을 하게 가지고 있죠, 되면 진짜?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받는 그 공무집행 방해죄에 부과돼서 형량을 받을 수가 예.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 국가 공무원들인데 국가 공무원들이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만 받더라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범죄가 된다라는 점을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신용을 낼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이걸 막는 상황은 아마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예.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의견들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우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공무원들이 네. 주요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럴 거라는 어떤 예상이 나오는 이유조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야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승승장구했었던 인물이고 예. 그 신임을 좀 두텁게 받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무적인 이 자리에 가 있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수습되고 난 뒤에도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예. 그리고 경찰에 기동타격대의 동원을 요청했다는 것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예. 강한 저항은 뭐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뭐 이 모든 절차가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피의자 네. 측에서는 여전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불법이라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불법이다라고 예. 이제 그 변호인 쪽에서 이제 주장을 했었고 오늘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한테 그런 적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외를 적시한 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예. 징계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야 뭐 어떤 이거보다 더한 주장도 많이 했으니까요. 뭐. 네,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예.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런 주장을 소개해야 되나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어떤 주요 피의자 측이니까요. 네, 뭐 소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도 예.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상대를 더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할 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헌법재판관 이 2명 임명한 것은 저희 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절차적 자율성에 네.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여당 측에서 비판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보다도 여당 쪽의 비판이 더 격렬하고요. 예. 특히 정부 내부에서의 저항이 좀 가장 격렬한 예.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그 국무회의의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이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 국무회의 내용이 보도가 되는 걸 봤더니 정작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참석자들 예. 장관급 인사들이 언론에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오늘 나온 내용도 보니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최상목 그 부총리가 선언을 하니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이제 반발했다라고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할 일이다. 그거는 최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걸 여야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주장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니까 여야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임명에 관한 사안은 여야랑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만 헌법에 적혀 있으니까 원래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주장하면 이제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 인식이 될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헌법을 좀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여기도 지금 이제 부위원장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격 제한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들어서 마치 집단 지도 체제처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어떤 탄핵을 막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그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치명적으로 훼손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었던가 기억을 해보면 어떤 얘기도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과연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과연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국회에 그 긴급 현안 질의로 불려갔을 때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그때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고개를 안 숙였었죠. 네,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무위원 자격도 아닌 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이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저는 보다 보면 좀 뜨악한 것이 이 국무위원이라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관급 인사들이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헌법적 위계 질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계속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싶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는지 자체가 정말 약간의 어떤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장군들을 이제 질타했던 말을 좀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때 김종대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된 게 불법 계엄을 한다는데도 장군들 중에서 제대로 저항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국무회의의 집단 반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이게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눈물을 흘린 거나 눈시울을 붉혔다는 보도군요. 네, 눈시울을 붉혔다. 이 얘기를 김태규 직무대행이 KBS 기자하고 이제 통화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또 전달을 했다는 내용들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저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에 반발을 하자 최 대행이 제가 월권한 것은 맞다. 저도 사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그 대답도 참 재미있군요. 네, 지금 이 양쪽이 다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와 김문수 장관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최 대행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회의록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도 기록되고 있는 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언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테니까 권한대행도 사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국무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는 법제처장 등 더 많은 참석자들이 이 결정에 반대를 했고 최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퇴장을 해버렸다. 예. 그리고 같이 따라 나선 참석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다들 앉은 자리에서 통보받은 그 상황이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어제의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도 발표 사실을 대부분 이제 몰랐던 걸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깜짝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네. 뭐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뭐 기재부 다 이제 얘기 들어본 바 없다. 설마 바로 임명하겠느냐라.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반려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했었던 대통령실이 사실상 지금 기능을 멈추는 뭐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하나 좀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것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최 부총리하고 서로 사표를 냈느니 수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일종의 이제 다툼을 벌였습니다. 예.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성급한 임명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임명이 강행이 되니까 사표를 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 부총리 측에서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진석 그 비서실장 측에서 언론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사표를 수리된 걸로 이해했다. 그 나는 출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엉망진창이군요, 정말. 예. 그럼 종합적으로 보시면 결국 대통령 참모들은 벌써 이제 두 번째 단체 사표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내란 사태가 이제 실패하고 나서 예.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인 12월 4일 오전에 일괄 사표를 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수리가 안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또 이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중요 사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조치가 취해지니까 또 사표를 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누구를 향해서 충성을 하고 계신 것인가? 적어도 그게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이나 혹은 국무위원급의 인사들이 함부로 사표를 서로 내겠다 말아라 이런 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심지어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사표를 내시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그걸 또 언론에 당당하게 공개하는 행태. 그 당당함이 정말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없어야 그렇습니다. 될 때는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말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어떤 그 이상한 행위 그걸 하지 않고 차라리 3명을 그냥 당당하게 임명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비난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할 텐데요. 이상한 행위를 해놓으니까 비난을 양쪽으로 다 비난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